자,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소장입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코리아 경마 연구소의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간 경마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승전결을 유예시킨 기수들이 많아요. 하정운 기수는 또 한 주를 더 연장시켰고, 김옥성, 이현종, 박상호, 조재로, 문성혁 기수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일요경마 쪽이 훨씬 더 혼전도가 좀 높습니다. 토요경마는 어느 정도 주어진 이 틀 안에서 소폭의 변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기마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일요경마는 조금 난타전이에요. 일요경마 쪽에서 배당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토요경마는 승부처를 조금 서둘러 잡았습니다. 오전장 2경주가 스페셜 승부, 메인 6경주 그리고 11경주를 끝장 승부처로 선정합니다. 토요경마는 총 12개 경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조금 빠른 호흡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말 12마리가 꽉 채워져서 출전합니다. 12마리 가운데서 외곽의 3마리는 좀 덜 봐야죠. 변화가 없어요. 안쪽에 1번마 천은장도 거리 첫 도전인데 일단은 드러난 걸음이 그 정도가 전부다라고 본다면 2번마 위너 템플러의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6번마 비르투스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등짝이 정말 비르투스에게 필요한 등짝으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데뷔전은 그렇다 치고 데뷔전이니까 또 순발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발발의 마필들 먼저 보내놓고 그냥 붙들고 따라갔죠. 근데 두 번째도 그래요. 두 번째도 또 이혁이가 강공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푹 쉬고 돌아와가지고는 초반 걸음이 훨씬 더 다듬어진 모습을 유승원 기수가 끌어냈었죠. 원래 싹수가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출전 당시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편성이 약했던 점도 있지만 스타트 제대로 끊어내주고 또 힘 한 배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등짝 먼로 기수로 바뀐 만큼 토요경마 1경주는 6번마 비르투스에 점수를 팍팍 좀 실어주시고요. 2번마 위너 템플러 위시해서 외곽 쪽으로 9번 황금스타도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자,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스페셜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이 또 따라줍니다. 한 3배, 4배 이런 저배당짜리는 형성 자체가 되지 않을 자막이기 때문에 배팅 가치가 아주 넘치고요. 특히나 노려볼 만한 마필들이 좀 떼거지로 나온 느낌이에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안쪽에 있는 3번마 백스핀이 그렇습니다. 기대는 맛도 있고 발주도 아직 깔끔하진 못해요.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1200 이상의 거리 좀 늘려서 나오는 것이 좋고, 아직 6등급이기 때문에 신마 경주 아닌 다음에 거기서 거긴 애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주 편성처럼 1300m 거리도 넉넉하고 등짝도 제대로 안토니오 기수를 바꿨고 그에 맞춰서 조교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느린 말들도 많고 빠른 선행 후보가 없어요. 1번 언성 히어로, 또 외곽에 12번 대대손손, 그 가운데 4번 추석달 정도가 밀고 나오는 요 정도가 선두권의 전부이기 때문에 3번마 백스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추격의 사정거리를 맞춰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자, 지금까지는 언급 자체를 했던 적이 없는 마필이지만 3번마 백스핀을 이번 경주 첫 번째 배팅 모드로 장치를 해가면서 박 수장이 준비를 한 마필들, 노림수를 둘 수 있는 마필들 엮어가지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첫 번째 승부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넉한 배당과 함께하는 첫 번째 스페셜 승부 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국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50조 마방에서 2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1번마 케이톱킹의 전력이 눈에 좀 띕니다. 선행 나가면은 애저가 나면 그대로 꽂아버리겠다 싶을 만큼 주행심사는
좋았고 하자 걸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주행 심사가 굉장히 눈길을 끌거나 저거 좀 괜찮다 그런 마필이 별로 없어요. 뭐 키케 5번마 블루킹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망아지 쪽에서는 무조건 1번마 K톱킹을 먼저 꽂아 주셔야 되겠고 2번마 레전드 윈의 어떤 주행 자세도 점점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곽에 다행이다는 먼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등짝이 좀 더 무서운 마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1번마 K톱킹을 중심으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1번 펀치파워, 4번 황금에 뭐 주행심사 잘 받은 애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두 마리가 보여줄 어떤 잠재력, 바로 발산할 수 있는 그 어떤 보유한 기본 원단 능력, 그걸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마필이 나오죠. 10번마 라운 베스트맨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제 최강팀이라는 새로운 기대주가 기록도 대단했어요. 주력도 참 좋았고 최강팀이라는 마필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이 라운 베스트맨이 뛰었던 지난번 데뷔전에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곽이지만은 사실상 1번, 4번 빼고는 또 그렇게 기습 후보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같이 밀어붙이면은 적어도 3, 4코너 때는 나란히 코를 맞춰서 선두 외곽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10번마 라운 베스트맨의 강력한 첫입상이 아니라 그냥 첫 승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라운 베스트맨 놓고 신마들의 어떤 그 즉시 전력감 어떤 마필들이 먼저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느냐 옥석을 가려서 때리고 받치는 공략으로 삼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라운 베스트맨 외곽에 붙어 있는 크리나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 소속조 풍문으로라는 마필 나올 때마다 좀 속색이는 마필이죠. 풍문으로 아마 1경주에 출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번 달고 있네요. 그 풍문으로보다는 걸음이 괜찮아요. 실전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놈보다는 걸음발이 괜찮은데 조금 안 좋은 단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데뷔전도 치르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클리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뛸 말은 아니에요. 갑자기 왜 클리나트를 제가 그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라운 베스트맨 외곽에 붙어 있어서 그러네요. 싹수가 그렇게 파란 마필은 아니다. 조교 때 걸음발이 괜찮아서 뭐 복병 정도로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1000m 국산마 5등급 경주고요. 일단 7번마 활용 같은 경우는 컴백전을 잘 마쳤기 때문에 역시 기승정지를 유예시킨 기수 중에 하나죠. 김옥순 기수가 좀 강하게 들이댈 텐데 7번마 활용만큼이나 또 이번 경주가 놓칠 수 없는 찬스인 것은 1번 PK 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결정타가 부족하죠. 그리고 초반에 좀 몰아서 힘을 쓰게 되면은 후반에 평범한 그냥 밋밋한 그런 걸음으로 바뀌어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좀 조교발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태도 좋고 게다가 1번 게이트까지 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교발만 나와준다면 조교발만 먹혀준다면은 1번마 PK 군주가 오랜만에 두 번째 입상 내지는 두 번째 우승도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장막이다.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들이대 볼 만한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여 볼 만한 애들이 몇 마리가 좀 있어요. 인기도가 조금 분산이 될 조짐도 보이는데 어쨌거나 박 소장이 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번 PK 군주 요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K 군주가 좋아졌다. 체크하십시오. 6경주입니다. 1700m 국산마 5등급 경주 토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딱 한 마리만 패는 경주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준비한 마필 하나 있어요. 놓고 때릴 축마 분명합니다. 복숭식 넘어서 사실 복숭식만 가지고는 제가 크게 만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숭식 배당도 짭짤할 것이지만 좀 보란듯이 확실하게 1착을 찍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기대를 합니다. 보여준 자막으로는 쌍숭식 대가리로 팔릴 그런 이유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쌍숭식 막권까지 깔끔하게 지켜준다면은 6경주에서 멋진 항구라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전 마필들 중에서 제가 좀 현장까지 좀 체크를 하고 싶은 마필이 11번 클린업 드림인데 말이 스스로 물고 뛰려는 어떤 그 의욕적인 측면은 많이 보강이 됐어요. 얘가 또 역시 전통적으로 안쪽에 처박혀서 흙을 맞으면 잘 안 뛰는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제 외곽 게이트니까 적어도 뭐 초장부터 흙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먼로 기수의 기승이라 스타트를 지난번처럼만 빨리 끊어낸다면은 좋은 자리 확보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주법까지 좀 더 같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 점은 좀 아쉽다. 이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좀 아쉬운 부분을 같이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것들은 등짝 때문에 너무 먼로 기수가 탄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인기를 많이 모으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옥석을 좀 잘 또 가리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덮어놓고 또 먼로 기수가 탄다고 너무 팔려버리면은 그 가치가 좀 반감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클린업 드림도 제가 받치기 후보 정도로는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놓고 때리는 축마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6경주 토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하고요. 안쪽에는 1번마 글로벌 천하 지난번에 또 채찍도 놓쳤었죠. 이렇게 좀 깔끔한 1번 게이트를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라운스톰이 워낙 스타트가 빠르고 또 해성여왕도 지난번 정도로만 스타트를 끊고 나간다면은 안쪽 자리가 아주 깔끔하게 빠집니다. 최적 전개 가능해졌기 때문에 1번마 글로벌 천하 이번 경주 관심권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그 최근 들어서 착순권만 갖다 대면서 변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 면에서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번마 프리엔체 힐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지독하게 발을 못 쓴 말인데 지난번부터 그 스피드가 조금 더 늘더니 이번에는 주법도 많이 좋아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1번마 글로벌 천하 그리고 중간 게이트에 있는 마필로는 8번마 피엔체 힐을 추천 마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12마리 출전하는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 그 실전 걸음 가지고는 뭐 배티권까지 고려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어쨌건 아주 뭐 죽으라고 두들겨가면서 패가면서 조개한 마필 1번마 가야 영봉입니다. 이게 지금 1300m지만은 거의 뭐 망아지 편성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뛰어본 1번마 가야 영봉의 좀 빠른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측면이 있어서 1번 가야 영봉을 복비용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운세영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인 마필이 또 7번마 무비쿠스입니다. 요건 뭐 데뷔전부터 꽂아버렸기 때문에 순발력도 보여줬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인기리에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7번 무비쿠스 아무리 조교까지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리가디어 제너럴 11번 다비드 기수 또 9번 다이나믹 커밍 이런 것들 기본 걸음이 역시 하위군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가 좋아진 마이티수 같은 경우는 전체 주력의 변화까지는 뭐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코스가 좋기 때문에 안쪽에서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어쨌든 복병으로 1번 가야 영봉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인기권에서는 7번 무비쿠스 이거 낙군용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안쪽 마필들이 좋아요. 안쪽 마필들 1번마 라온 패트릭 특히 지난번에는 앞에 좀 편안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중반에 또 외곽 마필들이 자극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뭐 포화 주로가 맞나 싶을 만큼 페이스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운도 좀 라온 패트릭에게 주어진 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직전 경주 선행보다는 선입 경쟁력에 대한 기대치를 또 마방에서는 원래 갖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지난번보다는 조금 빠르죠. 3번마 챔프 K도 있고 2번 소울리 마제스틱도 있고 기습 후보가 좀 보입니다만은 반드시 직전 경주처럼
혹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더라도 연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급전이지만 이번에는 이혁 기수가 욕심을 좀 잔뜩 내고 초반부터 밀어붙일 타이밍입니다. 1번 말 라운 패트릭 추천 마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산마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만은 없죠. 단순히 이제 누가 더 전개를 잘 풀어내느냐 그 싸움인데 1번 말 라운 세레나 역시 코스 이점을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되겠고 8번 말 아르고 멜로디 같은 경우 좀 좋은 등짝으로 바뀌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2조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 건지 등짝을 또 조상범위를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정정이 답답합니다. 8번 아르고 멜로디가 나가기 전에 퇴사 전에 한두 번은 한번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데 등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얘는 모래를 좀 맞추면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를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필 자체가 좀 끌어요. 끄는데 막 지가 기수의 말을 듣지 않고 물고 달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적당하게 모래가 튀어주면 지가 이제 스피드를 조절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딱 성적도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래도 갖고 있는 걸음발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3등급에서 약편성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살 거 없으면 한번 사볼 만한 마필이 아르고 멜로디다. 이런 게 이제 등짝까지 확실하게 탄탄하게 좋아지고 코스 이점도 있으면은 한번 주력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복병권으로 8번 아르고 멜로디 말씀드리고 1번 말 라운 세레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3등급 경주 토요경마의 끝장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경주는 조금 판때기 자체가 전개상의 혼전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힘을 실어 때리기에는 이번 11경주가 가장 좋은 후반부에서 가장 좋은 토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마 원더풀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안 더비 먹을 때만 해도 아주 기세가 등등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까지는 조금 오바였어요. 2000m에서 깨지고 다시 1400m 출전을 하는데 워낙에 지금 편성의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실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깔끔하게 우아하게 선행받고 그대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편성이어서 4번 원더풀 플라이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여기 딱 한 방 붙여 때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당 좋은 마필 두 마리를 제가 보고 있는데 요거는 구멍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복승 싹쓸이까지 간다면은 더 큰 환수가 될 수 있는 배당이 좋은 후보들 가운데서 두 마리를 제가 쬐고 있어서 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용이 얼마나 좀 더 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배당으로 맞춰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원더풀 플라이하고 저는 그냥 한 방으로 굳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방 때려놓고 삼복승으로 조금 더 환수를 끌어올려서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힘 줄 수 있는 힘을 줄 만한 경주로는 후반부에서 딱 좋다. 한 방 시원하게 때려놓고 삼복승 싹쓸이. 이건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삼복승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경주 힘있게 붙어보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200m 2등급 경주입니다. 토요 마지막 경주고요. 피닉스 선이죠. 1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그냥 바로 대가리 꽂아버렸던 기본 능력이 참 좋은 마필이에요. 이제 두 번에 조금 빡센 경주를 치르느라고 SBS 스포츠배 때도 뭐 58km를 똑같이 달고 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온 챔프가 있고 워낙에 페이스가 빨랐고 에이스 코리아도 또 부산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두 번 깨져본 것이 무조건 이 피닉스선에게는 좀 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내친 김에 1800도 한번 뛰어보자 해서 장거리도 한번 경험을 해본 피닉스선인데 뭐 이번 경주 1200m라면은 같이 그냥 스피드 대결로 밀어붙여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바로 7번마 피닉스선이 되겠습니다. 최강스타의 연승이 이번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2차적으로 미뤄질 것이냐 혹은
승급전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냐. 이것도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약편성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페이스, 좀 비슷한 페이스도 아직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강스타가. 그래서 이번 경주가 9번 최강스타에게는 일단 검증 무대인데 7번 막 피닉스선 임제 좀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선행은 외곽의 11번 스톰라이커가 욕심을 낸다면 밀고 나올 수 있죠. 지난번에 또 따라가도 좀 될라나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마방에서 아직 작전 내용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흥바람하고 같이 두 마리를 출전시키고 있는 10조 마방의 최종 초이스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붙어야 되겠다. 땡큐 찰리도 안쪽 게이트 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땡큐 찰리야말로 역시 또 모래를 뒤집어 쓰면은 버벅거리는 마필이라서 과연 여기서 아싸하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는 꽤 혼전입니다. 굳이 이런 혼전 속에서 막 뭐 4배, 5배, 6배 이런 구멍 이빨이 팔리는 그런 배당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소신껏 한번 배당 한구라를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7번마 피닉스선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고요. 9번마 최강스타의 인기도를 좀 확인해 가면서 공략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 토요경마까지 그러니까 이제 12경주 12개 경주를 모두 짧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8월 31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요경마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